5년 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갔고 남겨진 식탁 위에는 단 한 장의 쪽지만이 놓여 있었다. 이혼합시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 문장은 창에 비친 내 얼굴에 칼을 꽂았다. 칼끝은 차갑게 기억 속 장면들을 베어냈다. 신용카드 명세서, 밀린 월세 통지서, 직원들 얼굴, 밤새워 쓴 주문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울음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곧 깊은 자기 혐오로 흘렀다. 그녀가 떠난 이유가 내 탓이라면 그 탓을 내가 증명으로 지워낼 수 있으리라. 그 문장은 나를 증명의 길로 밀어넣었다. 나는 울분을 에너지로 바꿔야만 했다. 이 영상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처음 몇 달은 무의미했다. 집은 텅 비었고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다. 전화번호는 지워졌고 그들의 존재는 내가 만든 모든 기록 속에서 말소되었다. 계좌 잔고는 음수로 떨어졌고 납품처는 하나둘 문을 닫았다. 직원 월급을 못 준 날 나는 사무실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오래전 약속들을 세매보았다.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이 질문은 매일 나를 괴롭혔다. 나는 며칠 동안 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술로 자주 잤고 기진맥진해 길에 앉아있던 날도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낯선 젊은이가 내게 말했다. 사장님 기억하시죠? 저는 정훈입니다. 옛날에 성동시장에서 커피트럭 그때 도와주신 분. 그의 이름은 희미한 과거의 한 귀퉁이를 건드렸다. 나는 우연히 손에 쥔 또 다른 연결을 붙잡았다. 그가 가져온 것은 작고 소박한 사업 아이디어였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응답했다. 그 작은 응답 하나가 다음 계단을 만들었다. 그 밤 나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다. 행복했던 표정들, 웃음, 함께 밥 먹던 시간.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는 다짐했다. 내 삶을 누가 대신 살아주진 않는다. 내가 다시 세운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다. 창고를 빌리고 허름한 탁자를 놓고 정훈과 둘이서 밤을 새워 포장하고 배달처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 한 달은 적자였다. 그러나 둘째 달 한 상점에서 다시 주문이 들어왔다. 그 주문은 작은 기적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고 또다시 방황하고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심했다. 그리고 실행에 나섰다. 나는 낮에는 창고와 거래처를 관리하고 밤에는 도서관으로 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건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증명하자는 마음이었다. 안정적인 직업은 나에게 다시 존재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 처음엔 국어 초급 강의도 이해가 더디고 수학 문제는 낯설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줄씩 쌓이는 공부는 마음을 다독였다. 시험은 한 번에 붙지 않았다. 첫 도전은 실패였고 좌절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훈과 창업을 병행하면서 나는 시험 공부를 일상에 녹였다. 새벽 4시 기상, 새벽 배송 확인 후 도서관의 불빛 아래 앉는 생활. 그 기간 동안 나는 내 몸과 시간을 완전히 재구성했다. 3. 합격의 날. 합격 통지서는 우편함에 들어왔다. 나는 공적인 종이에 적힌 숫자와 문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다 울컥했다.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느낌이 묘했다. 축하해줄 누군가가 없었다. 그래도 그것은 내 성취였다. 내가 내 삶을 다시 만들어낸 증거였다. 그 기쁨은 내 안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공무원 생활은 규칙과 안정이 가져다주는 위안이 있었다. 월급은 꾸준히 들어왔고 밤에는 책을 더 이상 붙들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 안정은 또 다른 질문을 남겼다. 결혼은 할 것인가? 나는 오래 고민했다. 누군가와 다시 마음을 열어 동거하는 것은 두려웠다. 타락했던 신뢰를 다시 부수는 무언가를 나는 원치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 점점 나는 소수의 친구와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옛날에 거친 인간관계들은 대부분 정리되었다. 일을 도와주었던 이들, 정훈 같은 사람들만이 곁에 남아있었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깊이 감사했다. 동네 커피숍의 아줌마, 우체국 직원, 작은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보며 인사할 때
나는 작지만 굳건한 연결을 느꼈다. 나는 내 삶을 규칙으로 다스렸다. 새벽 산책, 정해진 독서, 때로는 봉사활동. 혼자만의 시간은 깊어졌고 외로움은 더 이상 휘둘리는 감정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내 안의 감정을 이름 붙이며 다루는 법을 배웠다. 한참 뒤 정훈의 사업은 안정됐고 나는 공무원이라는 안정 위에 작지만 따뜻한 삶을 꾸렸다. 어느 날 지역 매체에서 내 재기 스토리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수락했다. 방송은 작은 성공담이었고 사람들은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것이 파문을 만들 줄은 몰랐다. 기사와 방송이 나간 뒤 옛 가족의 일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해하고 싶다는 전화. 나는 처음엔 무심했다.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떠났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연락은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인가, 위안인가, 아니면 내 성공의 일부를 다시 차지하려는 속셈인가? 나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준비를 했다. 과거의 거래 내역과 메시지를 정리했다. 폭력이 아닌 공개된 진실로 대응하기로 했다. 나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다시는 그 아픈 과거로 인해 누군가가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녀가 공개 모임에 참석했다. 동네의 작은 행사였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었다. 그녀의 대답은 모호했고 몇몇 증언자들이 나의 선행과 상황을 설명했다. 작은 상점 주인이 그는 우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증언했고 옛 거래처 사장은 내가 정직하고 성실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둘 쌓여 그녀의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진실의 공개는 그녀에게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사람들의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곧 고립되었다. 나는 그 자리를 즐기지 않았다. 그것은 응보가 아니라 경고였다. 다른 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방패였다. 나는 그 이후로도 외로웠지만 더 단단해졌다. 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의 악의는 그 자체로 파멸을 가져오기도 한다. 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나의 싸움은 내 삶을 회수하는 것이었고 그 기준은 매우 단순했다. 진실과 자존. 나는 늦은 인생의 작은 기쁨들을 모았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여행, 도서관에서의 정기 강연, 지역 자원봉사, 그리고 정훈과의 가끔의 맥주 한 잔. 나는 내 삶을 다시 디자인했고 그 디자인 속에는 타인의 평가 대신 내가 선택한 가치가 들어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기고 머리카락을 희게 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카페에 앉아 같은 커피를 마셨다. 그 카페 주인은 내게 작은 노트를 선물했다. 노트에는 오늘도 잘 살았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울컥했다. 수십 년의 싸움 끝에 누군가 내 노력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았다. 돈과 지위가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사랑과 신뢰를 잃었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사람은 결국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잊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 노트 앞에서 나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은 누구나 버려질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바닥에서 배운 건 복수가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는 법이었다. 나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소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내 안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담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재건담이고 배신과 치욕을 딛고 자기 삶을 회수한 기록이다. 폭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대신 증거와 절제, 시민적 절차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진 않나요? 오늘 영상이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